안녕하세요. 퇴근해 싶은 주식의 퇴근남입니다. 네, 현재 시각 11시 59분에 이제 넘어가고, 이제 자정이 돼가는 시간인데, 지금 굉장히, 제 영상을 보신 분들도 있고, 이제 텔레그램에서 실시간으로 좀 계속 소통을 드리면서, 현재 상황을 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우리 유한양인 주주분들에 대한 내용들, 어저께 영상에서도 좀 짧게나마 이렇게 좀 올려드렸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급하게 좀 올려야 돼서 어제 3분짜리 영상 하나랑 그리고 어제 긴 영상 하나 올려드렸는데 낮에 이제 12월 폭락이 한번 좀 나올 거다라는 영상을 좀 찍어드리고 나서 갑자기 11시쯤에 이제 10시 반, 11시쯤 이제 그 내용이 나왔는데 다들 좀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지금 이 사태가 과연 얼마나 갈 것인지, 그리고 또 우리 유한양인 주주분들의 이 주가에 영향을 얼마나 좀 미칠지, 그게 좀 제일 궁금해 하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당분간 얼마나 좀 버텨야 되는 건지, 그리고 사야 되는 구간이 어디인지 좀 사실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 다시 한번 좀 찝어드리고 오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한양의 얘기도 해드리지만 당분간 좀 주도할 섹터들도 좀 같이 공유를 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유한양행 좀 그래도 다행히 새벽에 마무리가 잘 돼서 오늘 주식시장이 큰 타격을 입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기존의 리스크보다는 조금 더 높아진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체 주식시장은 당분간 좋지 않을 예정이며 제가 말씀드린 대로 12월에는 아마 좋지 않은 시장을 계속 끌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자, 그러면 바이오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흐름을 더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돌고 돌아서 결국엔 바이오로 다시 넘어올 거거든요. 시장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결국에 가는 종목은 바이오 섹터거든요. 근데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 기존 자금들도 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기본적으로 하락이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을 할 때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 또 테마가 바이오 테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랑 그다음 머스크 관련주 쪽 요거가 끝나고 나면 바이오 쪽으로 무조건 돈이 더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챙기시고,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유한양행은 만약 혹시라도 오늘 음봉이 나오더라도 의미가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이런 음봉이 나와서 108,500원까지 근접을 갈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지금부터라도 좀 사놔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일부 사실 유한양만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유한양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혹여라도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은 이 자리에서 들어가시면 되고,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로봇, 원전주 되게 다양하잖아요. 이 섹터들이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간단하고 요약 정리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봅시다. 자, 우선은 오늘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 계속 지금 이 박스권 안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차트 안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머무르고 있다는 얘기는 어쨌든 밑에서 받쳐두는 금액들이 있고, 현재 바이오 섹터들 중에서도 이제 알테오젠과 유한양행이 계속 이끌어 갈 건데, 이제 후속타로 이제 HLB 또 안내를 해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아마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시고, 우선은 유한양행은 들고 계신 분들은 들고 가시면 됩니다.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는 종목이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호재성이 더 25년도가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알테오젠 설명하면서 설명을 드렸죠. 그쵸? 알테오젠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린 내용입니다. 알테오젠 우리가 이제 이 구간에서 굉장히 거의 한 2달 가까이 매집을 시작을 했었고 결국에 몇 프로
그쵸. 굉장히 많은, 최소 150% 이상의 수익을 만끽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제 알테오젠과 함께 유한양행은 같이 움직일 겁니다. 같이 흐름을 보여줄 건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젠이 가는 거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가 보유해야 되는 종목이고 25년도에 내가 돈을 굉장히 많이 벌 수 있는 최고의 자리가 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신규로 좀 자금을 들고 가시거나 현금 보유를 하신 분들은 유한양행 정도는 좀 계속해서 모아가신다는 생각을 하시고 108,500원 여기 구간까지 눌릴 거 감안하고 계속 모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부터 폭등이 이렇게 나와줄 거예요. 이런 폭등이 나올 거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이 시점으로 지금 좀 정지가 되어 있다 라고 판단을 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또 내용을 추가적으로 해드릴 건데,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좀 봐야 할 게 요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도대체 이번 사태가 왜 일어났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간단하게 한 3분 정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좀 집중을 해주시고, 어저께 10시 29분에 비상계엄 선포를 합니다. 하고 나서 뭐 난리가 나죠. 그래서 국회 출입 통제가 57분에 일어나고, 그러고 나서 11시에 이제 국민의힘은 다른 청사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 11시 18분에 일체 정치활동이 금지된 상황이 됩니다. 굉장히 좀 무서운 상황이 벌어지죠. 이때만 해도 솔직히 저는 11시까지만 해도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황이 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12시 8분쯤에 국회의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해요. 그래서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서 헌법 절차에 따라 좀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12시 47분쯤에 이제 다 모여서 본회의 개의를 선언을 합니다. 약 190명 정도 이제 좀 들어왔죠. 겨우겨우 들어와서 1시 2분에 찬성 가결이 나와요.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된다? 이제 통보를 하죠. 해제 선언을 요구하라고. 들어와서 대통령이 대응이 없다가 4시 30분에 국무회에서 의결하고 5시 40분에 진행이 됩니다. 약 6시간 동안 좀 진행이 됐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 왜 했다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앞으로도 또 일어날 수 있는 건지, 그런 리스크.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이 계엄령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얻어지는, 리스크가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왜 했을까를 보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 특검이 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겁니다. 두 번째는 예산안을 이제 자기가 짰는데 민주당에서 다 감액을 해버려요. 대통령실 삭감, 아예 그냥 마비를 시켜버리죠. 민주당에서. 거기에다가 대한고래 자기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거, 전공의 지원 이런 거는 조금씩밖에 안 했지만 윤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 거부를 때립니다. 왜냐면은 이제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역대급 대통령 중에서 거부권 행사를 제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하는 거마다 사사건 다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자기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니까 좀 뭐 다 다르죠. 근데 이게 이제 한국 갤럽의 조사에서 최근에 나왔던 건데 19%, 20% 미만이 처음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불안한 겁니다. 불안하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이제 국방부 장관이 영화를 많이 봤나 봐요. 그래서 최근에 대통령님 서울의 봄 보셨죠? 저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시행이 될 수가 없었는데 참 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이게 헌법에 위반이 되는 건데, 왜냐면 이게 국회를 장악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헌법 기준에 국회를 진압을 해버리면 문제가 돼요. 이게 이제 불법이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불법. 법을 위반한다. 이제 그렇게 되면 자기한테 오는 타격이 굉장히 클 텐데, 도대체 왜 했는지 솔직히 전 지금도 이해가 되지를 않지만, 그냥 막무가내로 좀 진행을 하지 않았나 싶고, 자기가 이제 불안한 거죠. 불안하니까 무력 행사라도 좀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진행이 됐던 거고. 자,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전체 직무수행 평가 보면은 점차 안 좋게 나와요. 점점 안 좋게 나옵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게 점점 올라가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는 시각들이 되게 안 좋아지고 있어요. 부정률도 점점 올라갑니다. 직무수행 평가가. 그러니까 이게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쫄리는 거죠. 쫄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고, 또 이제 이 상황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게 뭐냐면 바로 역풍을 맞잖아요. 뭐가 맞습니까? 그쵸? 뭘 맞겠습니까? 탄핵이 진행이 됩니다. 탄핵이 진행이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떠오르는 게 한동훈이랑 이재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 다리를 걸치고 있다가 어제부로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재명도 이재명은 뭐 계속 강경론을 펼쳤으니까, 반대 입장이니까. 자, 그렇다는 건 탄핵이 지금 남아있단 말이에요. 물론 탄핵을 하려면 국민의힘에서 반대표가 적게 나와야 돼요. 적게. 그러니까 지금 180석을 넘겨야 되니까, 190석을 넘겨야 되니까, 탄핵 소추안을 해도 국민의힘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그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고수하잖아요. 윤 대통령을 막아주고. 근데 그걸 고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탈표가 나와서 민주당이 탄핵 소추안을 한 거를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모를까. 아마 이게 이행이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실 탄핵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탄핵이 쉽지는 않을 텐데, 뭐 지금 또 기사들이 몇 개 나오고는 있는데, 탄핵이 쉽지는 않을 텐데, 만약에 탄핵이 된다면 어쨌든 떠오르는 거는 한동훈이랑 이재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영상에서 이재명이랑 한동훈 관련주를 좀 찍어드렸고, 그리고 텔레그램에서 이렇게 좀 공유를 어제 드렸죠. 그죠? 그래서 어제 찝어드린 게 뭐 이제 한동훈 테마주 노을, 그리고 어제 새벽이죠. 새벽 1시에. 그리고 영상 보면서 저도 그 국회의사당 들어가는 거 다 봤거든요. 요거 5가지. 오파스넥 같은 경우에 최근에 또 영상에서 냄새 난다고 좀 진행을 해드렸던 종목이고, 그 다음에 요거 비트코인 관련주들, 그리고 이재명 테마주 이렇게 좀 공유를 드렸고, 찐꿀벌방에서는 좀 미리 몇 개 정도만 찝어드렸어요. 어제 요거 4개 이재명 테마주, 그리고 노을 오파스넥으로 드렸는데 뭐 수익이 많이 났죠. 또 들어갈 수 있었고, 오늘 진행됐던, 보시면 오늘 대단했죠, 여러분들. 좀 답답한 상황이었을 텐데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테마는 또 돈이 없기 때문에 국내 장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게 오늘 상황인데, 오늘 이재명 테마주 거의 다 갔어요. 거의 다 막 상한가 나오고 막 난리도 났습니다. 난리가 아닌 상황인데, 어쨌든 이 탄핵이 있고 이게 이번 주에 결정이 날 거거든요. 4일, 오늘 했고 6일, 그래서 이번 주에 결정이 날 건데,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베팅 사이트 등장했다는 얘기까지 지금 거의 뭐 장난 아니에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당분간 모든 종목에 들어있는 돈들이 대선 테마주로 옮겨갈 겁니다. 당분간. 길어야 다음 주 정도까지 아마 진행이 될 거라서,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그냥 들고 있는 게 좋아요. 들고 있는 게 좋고, 차라리 내가 빠지는 걸
감당이 힘들다. 그럼 대선 테마주 들어가시는 게 나아. 그래서 그거를 오늘 좀 정리를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좀 필기할 준비하시고요. 지금부터 필기를 좀 준비를 해주세요. 제가 지금 올려드릴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좀 덧붙이면, 그래서 어저께 이제 요거예요. 이제 난리도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를 침범하면 안 됐었는데, 차라리 국회를 침범하지 말고 국회 바깥에서 뭐 한 명씩 불러서 뭐 막는다거나 그런지 않는 한 이 위법을 저지른 거기 때문에 이것도 안 좋고, 또 지금 계속 탄핵이 나오고 있잖아요. 탄핵 시도를 계속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굉장히 좀 생존 가능성이 좀 불확실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되게 안 좋아요.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왔고요. 굉장히 국가적 망신이죠. 국가적 망신을 한 상황이고, 이렇게 뭐 실실 쪼개고 있었는데, 대통령 탄핵 절차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151명 이상이 나와야 되고, 지적위원회 3분의 2 이상이 의결을 해야 되면서 이렇게 진행이 돼요. 180일 이내에 또 진행이 돼야 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해야 탄핵이 됩니다. 그리고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출이 되고요. 자,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또 요게 또 걸리고 있죠. 지금 헌법재판소에 9명의 인원이 있는데 지금 3명이 지금 공석이고 6명밖에 없는데 이거를 뭐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지금 계속 공방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좀 집중해 볼 필요는 있고요. 그래서 최근 3개월간 신혼 공여 잔고 추입니다. 굉장히 잔고도 점점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돈이 없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한 테마가 돌면 이쪽 테마로 갔다가 이쪽 테마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넘어가는 순환매를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이재명 테마주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거면서 현재 좀 돈이 많이 들어와 있는 종목이고요. 혹시라도 들고 계신 분들은 어제도 좀 힌트를 드리긴 했는데, 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살 수 있었죠. 그래서 요 종목들을 혹여라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내일 모레까지는 들고 가셔도 돼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아마 이 정치 테마주들이 계속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지금 좀 진입하기 좋은 종목들은 대한금속, 필렌티넷, 에코플라스틱 요건데, 에코플라스틱은 아까 보니까 시외에서 올랐더라고요. 3% 정도 올랐는데 요거는 내일이라도 좀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좀 이따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보시고, 한동훈 테마주는 좀 요 정도인데, 오파스네르지랑 노을 태양금속은 제가 미리 또 공유를 해드렸던 거고, DTN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타로도 진행이 됐던 종목이라서 여기 중에 좀 들어갈 만한 종목은 이렇게 4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4가지로 보시고, 그 다음 조국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토탈소프트 같은 경우가 좀 대장 역할을 했고, 화천기계도 마찬가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많이 진입을 하신다면 지금 진입하기 좋은 거죠. 지금 진입. 오른 거는 솔직히 의미가 없으니까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올려드린 거 필기 다 하시고, 그래서 지금 12월 주식시장의 좀 현 상황에서 판단해야 할 내용은 뭐냐면, 12월 2주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왜냐면은 이제 다음 주인데 대선 테마 이후에 자금이 들어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흐름을 좀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대응 전략도 지금 제가 세워놓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대로 좀 진행을 하시면 되고, 12월 3주차의 FOMC 이후의 흐름이 또 되게 중요합니다. 이 FOMC를 좀 변곡점으로, 어제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 변곡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환율 흐름을 계속 추적을 해야 됩니다. 추적을 해야 돼요. 추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환율이 어제 거의 1440원 찍었기 때문에 당분간 좀 강세를 띌 겁니다. 그리고 대선 테마의 흐름 방향, 이거랑 뭐 같은 내용이긴 한데, 흐름 방향성을 좀 봐야 돈이 어디로 흘러갈지가 이제 보일 거예요. 그 중에서 시장이 어쨌든 안 좋아질 거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는 무조건 갑니다. 그래서 바이오 섹터 한두 개 정도는 제가 4대 종목 공유를 드렸죠.
4대 종목 뭐예요? 뭡니까? 많이 알죠? 요겁니다. 바이오 4대 종목. 내년 25년도에 굉장히 폭등이 많이 나올 거고, 지금 미리 좀 잡아놔야 되는 종목이 요 4가지니까, 팩트로는 최근에도 좀 많이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오르지 않은 거 위주로 좀 진행을 한다면, 요게 제일 좋겠죠. 면역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HLB. HLB 보너스입니다. 지금 모아가기 굉장히 좋아요. 자리도 좋고, 그래서 좀 눌릴 거 감안하고 계속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예상 주요 섹터는 뭐 제약바이오, AI 로봇, 화장품, 자율주행, 항공으로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이 될 것 같습니다. 반복이 될 것 같고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 놓으시고, 그리고 변칙 테마 섹터는 뭐냐면 갑자기 좀 변칙으로 난 거. 이거 게임 관련주, 카카오그룹주, 은행이랑 금융 테마 쪽, 그다음 대선 테마. 이거는 이제 제가 공유를 드렸죠 오늘.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윤 정부에서 굉장히 미움을 받고 있다가 탄핵 얘기 나오면서 지금 계속 급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뭐 재료가 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단지 돈은 좀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오늘 굉장히 좀 폭등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 중에서 좀 볼만한 종목들도 또 있으니까 같이 공유를 해드릴게요. 12월 약세 테마는 요 3가지입니다. 원전 섹터, 반도체, 2차전지가 이번 달에는 12월에는 좀 약세를 보일 테니까 혹시라도 이거 있으신 분들은 좀 짧게 지금 테마에 맞는 걸로 들어가서 수익을 보시는 게 좋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차트로 좀 돌아가서 설명을 또 드릴게요. 그래서 이재명 테마주 중에서 좀 봐야 될 게 이제 대한금속 요건데요. 지금 자리가 되게 좋아요. 라인도 예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앞에서 좀 돈이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대한금속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도 폭등이 한 번씩 이렇게 나왔던 종목들이라서 대선 테마주로 좀 진입하기 좋고 내일이라도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800원은 우습게 좀 넘어가지 않을까. 여기 구간은 이렇게 뚫어주는 이런 양봉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대선 테마주 못 들어가신 분들은 대한금속 좀 눈여겨보시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손실 라인에서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게 이재명 관련주로 묶여 있어요. 이재명이랑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테마주로 엮여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요것도 좀 들어가기에 나쁘지 않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시금테크. 이건 사실 약간 잡주 느낌이긴 한데, 한 번 정도는 먹을 수 있어서 드리는 거니까, 손절가 잡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손절가 3,400원 정도. 손절가 3,400원 정도 여러분들이 잡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플랜티넷. 자, 플랜티넷 같은 경우에 오늘 상한가가 나오진 않았는데, 돈이 앞에서 좀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도 들어가기 좋거든요. 아직 좀 급등이 크게 나온 건 아니라서 한번 이런 급등이 좀 세게 한번 나올 거거든요. 요거 한번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에코플라스틱. 요거는 사실 거의 바닥권인데 의미가 사실 없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재명 관련주로 좀 엮여 있고, 그리고 단기 테마로 좀 먹기에 좀 좋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뭐 기술적 반등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재명 테마로 좀 묶이면서 오늘 한 10% 정도 등이 나왔거든요. 요거는 좀 단기로 한 10% 정도 먹는다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대신 손절가는 꼭 접근을 하시고 다음 주까지 못 튀어 오르면 바로 정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 구간까지 2,750원 뚫어주는 요 라인 보시면서 3,150원 정도 요 구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이재명 테마 쪽이고요. 한동 같은 경우에는 오파스넷, 요거는 이제 드렸기 때문에 이제 다들 들고 계실 텐데, 오늘 들어가신 분들은 한 9% 정도 수익 중이실 거고, 못 들어가신 분들은 어쨌든 29%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들어가시고 싶다면, 조금 요거는 좀 짧게 본다는 느낌으로 손절가 잡고 들어간다는 느낌, 8,000원 구간, 여기 구간 보고 들어가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대한금속 같은 경우에 상한가가 나왔어요. 이거는 그래서 더 이상 못 들어갈 것 같은데 혹시라도 들어가실 거라면 위 라인들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을을 오늘 좀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건 한 번 더 틀 거예요. 또 이게 또 AI 쪽이랑 또 연관이 되어 있어서, 요거는 조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괜찮습니다. 그리고 BTS, 요거는 이제 저희 스승님이 또 오늘 단타로 또 드리긴 했는데, 요거는 좀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한 번 정도, 한 번 더 들어가서 수익 보시기 나쁘지 않다. 대신에 손절가 한 3,750원, 요 구간 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좀 라인을 안 그어놨어요. 왜냐면은, 사실 지금처럼 힘든 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제 구독자만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제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면서 생각을 한 게, 우리 구독자만 좀 챙겨줘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된 거니까. 라인은 여기다 지금 다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텔레그램에.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로 010-5548-3309로 12월 폭등 혹은 대선 테마주라고 남겨주시면 여기 입장하셔가지고 라인 보면서 손절가랑 목표가 같이 받아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진행이 될 거니까 대선 테마주들이 분명 오를 겁니다. 어제도 맞춰드렸고 그 부분 보시고 조국 거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힘이 세진 않을 것 같은데 4,000기계 정도? 요거 정도는 좀 들어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좀 바닥에 있는데 아직 못 오른 거 신속홀딩스입니다. 요거는 앞에서 물량이 좀 들어와 있는 상황이어서 한 번 정도는 튀어 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구간까지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유한양행 주주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렸잖아요.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어차피 여기 또 들어와 있으니까 들어와서 보시면 되고 유한양행에 대한 브리핑이라든지 유한양행에 대한 자료 여기다가 다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꼭 신규 없으신 분들도 계속 사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려서 어제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 오늘도 수익이 많이 났거든요. 그리고 또 이날부터 좀 진입이 들어간 거라 또 오늘도 수익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돈의 흐름을 계속 보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 여러분들이 25년도를 좀 굉장히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 4가지에서 5가지 재료가 더 나올 건데 그거에 대한 내용은 텔레그램에서 계속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와서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 대선 테마주를 놓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팔아도 안 되고 물론 2차전지나 반도체에 물려 계신 분들은 사실 지금 빼서 약간 대선 테마주를 먹고 다시 들어가도 되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반도체나 2차전지는 좀 더 눌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어차피 지금 마이너스 70이 내일도 마이너스 70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느니 이거 뺐다가 다시 들어가시면 어차피 회복은 합니다.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좀 지금은 돈을 벌 수 있는 장이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힘들다 하지만 현금을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이제 슬슬 담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거의 패닉 상태잖아요. 패닉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유한양행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한양행을 계속 찝어드리고 있는 거니까 요거는 뭐 다른 사람들은 유튜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뭐 끝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뭐 더 이상 못 오른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거든요. 왜냐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이때 다 끝났다고 했어요. 왜냐면 사실 이렇게만 보면 거의 끝난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이때 딱 보면 그죠? 못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부터 주구장창 이 구간 내내 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러다가 이렇게 튀어버리거든요. 아예 잡지도 못해요. 이 구간을 못 오잖아요. 그죠? 이걸 못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계속 유한양행도 이런 흐름을 보여줄 거고 이런 흐름을 계속 보여줄 거예요. 이런 흐름. 계속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느낌을 보여줄 거예요. 이번에 쭉 빼고 그러니까 이거 제가 빼는 것도 알려드렸고 오를 수 있는 자리
그리고 사야 되는 자리 계속 맞춰드리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무작정 뉴스에만 의존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재료로만 또 제가 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봉과 그리고 시간대별 흐름 그리고 전체 시장의 자금의 흐름을 보고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믿고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본인들이 벌고 싶다면 하는 거고 못 벌겠다면 안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결국엔 갈로는 가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12월에는 굉장히 힘든 시장이 될 거고 유한양이 튀어 오른다고 한들 한 번에 튀진 않을 거다. 그래서 제가 요 가격 드린 거고 그리고 이런 음봉이 나오기 직전에 사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구간까지 눌릴 거 감안하고 계속 지금부터 사나가시면 되고 내일도 사셔도 됩니다. 시장이 한 번 더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 감안하고 그냥 들고 가시면 돼요. 전혀 걱정 없이. 아셨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시나리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1차 얼마? 18만원 2차 얼마? 20만원 3차가 30만원입니다. 그 다음 시나리오가 50만원까지 가는 목표가에 목표가 넘어야 될 산들이 또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은 제가 최종 목표치는 50까지만 딱 보고 있거든요. 그 이후로 어떻게 될지는 지금 이제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5배 정도 보고 있는 거예요. 내년에 5배 정도 보고 있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처럼 10배, 20배 그건 솔직히 사기성입니다. 그 지들이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냥 평균적으로 내는 숫자인데 현실 가능한 숫자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배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재료들을 제가 계속 공유를 드렸고 모르시는 분들은 영상 보시면 돼요. 제가 여기서 설명을 다 드렸거든요.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 받으시면 되고요. 어쨌든 유한양인 같은 경우에 무조건 들고 가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서브로 못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젠도 괜찮거든요. 요거는 제가 50만원 간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50만원을 터치하는 순간부터 어떠한 플랜이 나오는지는 텔레그램에서 계속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그것도 같이 받아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팔 필요는 없습니다. 알테오젠도. 리가킨 바이오도 마찬가지. 계속 반등을 주고 있죠. 그죠? 유한양행만 지금 못 가고 있는 것 뿐입니다. 제가 이 구간 제가 버티라고 했잖아요. 그죠? 신기로 또 여기서 잡아드렸고, 아직은 더 들고 가셔도 된다. 푸트론 마찬가지. 그죠? 아예 올라가고 있죠. 아예 올라가 버리고 있습니다. 이때도 팔지 말라고 얘기를 했고, 마지막 구간까지 잡아드렸기 때문에 자, 요거는 아마 더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앞으로 여기 뚫어버리면 제가 15만원까지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이거 보면서 같이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 대선 테마주 같이 좀 잡아드리면서 유한양행 주주분들 좀 안심되시라고 기다리는 동안 수익 볼 수 있는 거 같이 공유 드렸으니까 챙겨가시고 어쨌든 유한양행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굳이 팔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팔 이유도 없고 기본적으로 지금에서도 2배 정도는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50만원까지 보는 이유가 여러가지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가지 또 설명을 드렸고 자료도 공유를 드렸고 텔레그램에도 올려드렸습니다. 그 부분들 챙겨서 그냥 받아가시면 되고 빛의 기둥을 계속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뭐 요런 거죠. 뭐 이제 오파스넥 같은 경우에 이제 요거 보고 드린 거거든요. 요거 보고 여기 구간에서 박스 치길래 제가 이제 바로 드렸는데 상한가가 나온 거죠. 요거는 사실 운이 좋았던 겁니다. 운이 좋았던 건데 갑자기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나온 거니까 운이 좋았던 건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빛의 기둥이 나와서 시그널이 나오면 살 수 있는 종목들을 드리고 있어요. 카스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이제 앞에 나온 빛의 기둥이 이건 없었는데 카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월봉으로 보면 이게 이제 대선 때거든요. 대선 때, 그쵸? 그때 폭등이 나왔었고 먹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제 같이 좀 공유를 드렸던 거거든요. 여기, 그쵸? 요겁니다. 요거 뭐죠? 그쵸? 요거 4개 집어드렸고 그리고 지금 내일 좀 들어갈 만한 게 이제 갤럭시야. 요게 지금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거든요. 근데 요게 또 정치적으로 또 엮여있는 게 있어서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계속 가지 않을까
싶어서 없으신 분들은 신규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신규로 접근이 가능하니까 BT 기둥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래서 저희 방에서 무료 방에서 공유를 드렸고요. 어쨌든 100% 무료로 지금 다 공유를 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힘든 시장 좀 헤쳐나가시면서 25년도 준비하시라고 유한양이 더 많이 사실 수 있게끔 제가 계속 공유를 드리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챙겨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내일이라도 들고 가시면 이런 급등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오신 분들은 돈을 버실 거고요. 따라오지 못하는 분들은 돈을 못 벌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해준 거 요약하자면 요거 놓치지 마라. 요 테마. 요거는 메인이고 요거죠. 요 테마가 계속 돌 거예요. 이번 달에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정리해 놓은 자료도 영상에 있죠. 요거 어디 있어요? 여기 있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넣어놨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자, 설명란에 넣어드릴게요. 이렇게 그리고 들보기 요 내용이거든요. 다 넣어놨으니까 요거대로만 하셔도 손해보시는 일은 없을 거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오늘 좀 목을 좀 잠겨가지고 감기가 약간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목소리 좀 작게 했는데 어쨌든 우리 유한양행 주주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고 지금 시장 대응하실 필요 없고 오히려 살 수 있는 기회가 더 오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내일도 좋은 장이 되길 빌겠지만 12월은 좋지 않을 거다라는 거 감안하고 우리가 12월 잘 버텨보자고요. 그러면서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들로 계속 구성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봐요.